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얘기는요. 덴마크의 한 동물원에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이게 육식동물 먹이로 쓰려고 애완동물을 기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거든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또 동물원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반응은 어땠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한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알보르 동물원이라는 곳에서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닭, 토끼, 기니피그 같은 작은 동물들, 심지어 말까지요. 건강한 동물을 기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동물원 직원이 인도적으로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이걸 육식동물 먹이로 주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 목적이 아주 구체적이었죠. 맞아요. 기부 조건도 있었어요. 작은 동물은 평일에 특정 시간에 예약 없이 데려오면 되고, 말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로워서 여권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었고요. 심지어 말 기부자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까지 준다고 했죠. 네, 그 부분도 좀 놀랍긴 했어요. 여기서 동물원이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결국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 동물원 부관장이 직접 설명하기를 육식동물들한테 그냥 살코기만 주는 게 아니라 털이나 뼈까지 다 포함된 먹이, 그러니까 야생에서 먹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최대한 자연 상태랑 비슷하게요. 그렇죠. 그게 동물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을 끌어내고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결국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유럽 쓰라소니 같은 애들한테는 이런 온전한 먹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자연 상태를 모방한다.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애완동물을 먹이로 쓴다는 것 자체가 반발이 엄청 떴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이건 싸구려 쇼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비난이 막 쏟아졌고요. 특히 이게 사람들이 동물을 너무 쉽게 버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죠.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 네, 아니 동물원이 어떻게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버리도록 부추기냐, 이런 식의 격한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거죠. 네,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동물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주는 거다, 이렇게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실제로 말을 기증했던 어떤 분은 인터뷰에서 좋은 목적에 기여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논란이 미국하고 유럽 동물원의 어떤 관리 철학 차이를 좀 보여준다는 분석이에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보도한 걸 보면 미국 동물원은 주로 피임 같은 걸로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유럽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유럽 동물원들은 일단 번식을 좀 허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잉여 동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4년인가? 코펜하겐 동물원에서 기린? 네, 마리우스. 맞아요. 네, 멀쩡한 기린인데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안락사시키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부검까지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 사건이 정말 엄청난 논란이었죠. 얼마 뒤에 사자 4마리도 비슷한 이유로 안락사시켰고요. 아, 사자도요? 네. 그래서 이런 유럽 동물원의 방식에 대한 논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용한 추리 대학의 마르쿠스 클라우스 교수 같은 전문가는 좀 더 실용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실용적인 관점이요? 네. 어차피 동물원에 육식동물이 있으면 동물성 먹이는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비교적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다가 생을 마감한 동물의 사체를 활용하는 게 윤리적으로나 자원 활용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말 같은 경우 도축 과정에서 사람이 안 먹고 버리는 부위가 꽤 많거든요. 그걸 동물원이 직접 받아서 활용하면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입니다. 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NPR에 소개된 미네소타 대학의 크레이그 패커 교수가 지적하기를 그냥 살코기만 주는 것보다는 내장까지 다 포함된, 그러니까 통째 먹이, 홀프레이가 영양학적으로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하, 야생에서 사자들이 내장부터 먹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연 상태의 식단에 더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그 애완동물, 펫스라는 단어, 이게 참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막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애완동물 하면 감정적인 연결이 강하니까요. 네, 알보르 동물원 측에서는 뭐 개나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이미 단어 선택 자체가 불러온 파장이 너무 컸던 거죠. 용어 하나가 얼마나 큰 오해와 반감을 살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덴마크나 유럽만의 아주 특별한 사례는 아니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사례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늑대 보호구역이나 알래스카 동물원 같은 곳에서 뭐 사고로 죽거나 안락사가 필요한 가축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축이나 아니면 냉동된 생선, 고기 같은 걸 기부받아서 먹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좀 더 부각된 건 유럽 동물원들이 확실히 털이나 뼈, 내장까지 다 포함된 좀 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온전한 먹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 덴마크 동물원의 사례를 보니까 동물 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시각 차이, 또 단어가 가진 힘, 자연을 모방하려는 시도와 동물원이라는 인공적인 환경 사이의 어떤 딜레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나 윤리 문제까지 정말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냥 동물복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개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자연의 순환이라는 걸 인공적인 공간 안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는 또 어떤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